야빈 전투로부터 3994년 전 은하계 외곽에서 훗날 레반이라고 알려질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레반은 어린 나이에 제다이 기사단에 오게 되었고 많은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레반은 알렉스 캔필 제시무스라는 이름의 한 견습생과 친하게 지냈고 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964년 전 레반이 제다이 기사로 막 승급했을 즈음에 절대자 만달로어가 은하공화국 외곽 지역을 공격하며 만달로리안 전쟁이 발발합니다. 은하공화국은 만달로리안들과의 전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었고 이에 공화국은 제다이 기사단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만 시스 대전쟁을 겪고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기사단은 요청을 거부합니다. 만달로리안들은 은하계를 전쟁으로 물들이며 민간인마저도 잔혹하게 학살했지만 제다이 기사단은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레반은 일부 젊은 제다이 기사들과 함께 수복주의자들을 결성하고 국자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레반치스트들은 케타르 행성에서 만달로리안들의 학살 증거를 조사하다가 만달로리안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던 순간을 환영으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학살에 반대하던 한 여성 만달로리안까지도 살해당했고 이 끔찍한 환영을 본 제다이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이때 레반이 여성 만달로리안의 투구를 쓰고서는 만달로리안들을 이길 때까지 투구를 벗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전투원으로서의 참여는 막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제다이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구호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레반치스트들은 자비군단에 가입하고 참혹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본래 레반치스트들은 구호 활동을 했지만 강력한 무력을 지닌 제다이들은 자연스럽게 전투까지 지휘하게 됩니다. 레반과 레반치스트들의 참전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전쟁은 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달로리안들이 코렐리아까지 진군하자 공화국의 최고 수상이었던 톨크레사는 레반을 공화국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레반은 공화국군을 이끌며 최전방에서 용맹하게 싸웠고 결국 공화국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레반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잔혹해졌습니다. 아군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고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해서 수많은 공화국의 군인들과 제다이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달로리안들을 학살하며 천천히 포스의 어두운 면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이후 말라코르 5에서 공화국과 만달로리안들은 최후의 결전을 치렀습니다. 레반은 절대자 만달로아와 치열한 결투를 벌였고 그 사이 질량 그림자 발생기를 작동시켜 만달로리안 3대를 괴멸시킵니다. 그렇게 16년간 이어져온 만달로리안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결투에서 승리한 레반은 만달로어의 지도자 자격을 상징하는 만달로어의 가면을 손에 넣었지만 만달로리안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면을 어딘가에 숨겨버립니다. 결국 지도자가 사라진 만달로리안들은 뿔뿔이 흩어져 용병, 현상금 사냥꾼이 되거나 가문 단위로 갈라져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다이 기사단은 레반을 소환하지만 레반과 그를 따르던 제다이들 그리고 공화국군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레반은 시스가 되어 돌아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공화국을 파멸로 몰아넣게 됩니다. They must be stopped. 만달로리안 전쟁 이후 실종되었던 레반은 시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공화국의 군대는 시스의 군대가 되었고 레반의 친구였던 알렉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스가 된 후 레반과 말락이 한 일은 별 재련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스타포지라고도 불리는 별 재련소는 고대 라카타 무한 제국이 만든 슈퍼 웨폰으로 별의 에너지를 추출한 뒤 포스 에너지와 결합해 수많은 전쟁 병기를 만들어내는 분수 공장입니다. 레반은 별 지도를 찾기 위해 단투인, 카쉬크, 마난, 타투인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코리반에 도착하게 됩니다. 레반은 고대 시스 군주 툴라코드의 무덤을 약탈하고 나가 사도우의 무덤에서 마지막 별 지도를 찾았습니다. 별 재련소의 위치를 알아낸 레반과 말락은 레혼 성계로 이동하다가 역장에 의해 불시착하게 됩니다. 둘은 레혼 행성의 원주민들인 검은 라카타 부족에 붙잡혔고 라카타어를 할 줄 몰랐던 레반은 라카타인의 지식을 흡수합니다. 레반은 고대인의 사원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경쟁 부족인 장로들의 고서를 훔쳐준다는 거래를 맺었지만 오히려 장로 부족을 찾아가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레반은 장로들과 함께 검은 라카타들과 싸운 후 사원에 들어가 역장 발생기를 꺼버리고 별 재련소로 향했습니다. 여담으로 레반은 사원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홀로크론을 남겨두었고 3000년 후에 다스베인이 그 홀로크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반은 스타포즈를 거점으로 삼고 스스로를 어둠의 황제 다스 레반이라고 칭하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레반은 코리반에 시스 아카데미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959년 전 전쟁 준비를 마친 레반은 공화국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며 제다이 내전이 발발합니다. 사실 제다이 내전은 제다이와 시스 사이의 전쟁이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레이저 칼 들고 마법 부리는 사람들을 전부 제다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다이 사이의 내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레반은 공화국의 주요 군왕이 있는 호에로스트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 로슈, 악실라, 기저, 랜든, 야구돌, 콘도르, 코렐리아, 듀로, 벨라사가 등 수많은 행성들을 점령하며 은하계의 3분의 1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자가 부족해진 레반은 거대 군수기업 체르카와 파트너십을 맺어 군수 물자를 조달받고 시스 제국의 점령지 내에서 시장 독점을 허용해줍니다. 또한 시스 제국으로 전향한 사울 케레스 제독에게 틸로스 4를 폭격하라고 명령합니다. 틸로스의 지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대기가
오염되어 산성비가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극소수의 생존자들은 시스 제국에 공포를 전했습니다. 사실 레반이 틸로스 행성을 폭격한 진짜 이유는 유사시에 틸로스가 제다이 기사단의 피난처가 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레반은 틸로스를 폭격함으로써 제다이 기사단은 그 어디에 있더라도 시스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반은 시스 암살자들을 보내 여러 공화국의 의원들을 암살했고 또 이리도니아의 정예궁대를 파견해 수많은 공화국의 함대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느 날 말락은 레반이 너무 무르다고 말하며 레반에게 도전했습니다. 레반은 말락의 턱을 잘라버리면서 서열 정리를 해줬습니다. 전쟁은 2년 동안 지속되었고 제다이 기사단은 바스틸라 샨을 필두로 한 특공대를 조직하고 레반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합니다. 레반의 함대가 선피달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공화국군은 곧바로 기습 공격을 통해 레반의 발을 묶었습니다. 그 틈에 제다이 특공대는 레반의 기함에 잠입하고 레반과 결투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눈치챈 다스 말락이 레반의 함선에 포격을 가합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바스틸라는 포스를 사용해 빈사 상태인 레반을 치유해주고 기사단으로 데려옵니다. 제다이 기사단에서는 스타포즈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포스로 레반의 원래 기억을 봉인하고 새로운 기억을 주입시킵니다. 그렇게 레반은 스스로를 평범한 공화국의 군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레반이 사라진 시스 제국에서는 말락이 새로운 황제가 되었습니다. 말락은 파괴와 학살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았고 온 은하계가 불탔습니다. 그러다가 타리스 행성의 궤도에서 바스틸라와 레반이 타고 있던 함선이 말락의 함대에 의해 격침당하고 바스틸라와 레반은 타리스에 따로 불시착하게 됩니다. 바스틸라가 지하 갱단에 잡혀 레이싱 대회 우승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레반은 대회에 참가해 바스틸라를 구출합니다. 한편 바스틸라를 찾기 위해 타리스를 봉쇄하고 수색을 지시하던 말락은 진척이 나지 않자 궤도 폭격을 명령합니다. T3M4의 도움으로 에보노크를 탈취한 레반은 타리스를 탈출합니다. 탈출 후 레반 일행은 단투인에 잠시 머무르며 제다이 기사단이 주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자신이 강한 포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제다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파다원이 된 레반의 첫 번째 임무는 단투인의 어떤 유적을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적을 조사하던 중 스타포즈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고 레반은 바스틸라와 함께 스타포즈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레반 일행은 첫 번째 지도를 찾기 위해 타투인으로 이동하지만 말락이 보낸 다크제다이들과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레반은 기억을 잃었지만 한때 시스 군주였던 만큼 간단하게 적들을 쓰러뜨립니다. 이후 레반 일행은 한 동굴에서 크레이트 드래곤을 처치하고 첫 번째 지도를 찾았습니다. 이후 카쉬크 행성에서 두 번째 지도를 찾았는데 카쉬크에서는 체르카가 우키 부족장 천다와 결탁해 우키도의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레반은 우키들을 도와 전 부족장이었던 프레이르를 다시 부족장으로 세우고 우키 전사들이 공기를 일으키며 노예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레반은 중립행성 마난에서 조사를 위해 공화국 대사관에 잠수정을 요청하지만 공화국 대사관은 시스 대사관에서 기밀 정보를 빼오면 잠수정을 빌려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레반은 시스 대사관에 침입해 자료를 빼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레반은 정문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바람에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시스 검사가 레반을 공격하지만 시스가 젊은 셀카스인들을 선동해 앞잡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레반은 깊은 바다에서 세 번째 지도를 찾았습니다. 할 일을 마친 레반은 만원을 떠나려 했지만 사울 케레스 제도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 붙잡히게 됩니다. 레반 일행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말락과 마주치게 되는데 말락은 레반을 알아보고서는 레반의 잃어버린 기억과 제다이들이 레반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며 스타포즈를 찾기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레반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바스틸라가 말락을 상대하며 시간을 끌다가 사로잡히고 레반 일행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레반은 제다이들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자신을 믿어주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네 번째 지도를 찾기 위해 포리반으로 향했습니다. 포리반에는 과거 레반이 시스였던 시절에 세운 시스 아카데미가 있었고 레반은 시스 에콜라이트인 척하며 동료들과 함께 시스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레반은 열렬한 시스 광신도인 척하며 교관들이 내주는 위험천만한 시험들을 치렀습니다. 레반은 아준타팔의 무덤을 탐사하다가 그와 만나게 됩니다. 시스의 창시인 아준타팔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는 레반의 설득으로 빛으로 돌아와 포스와 하나가 됩니다. 레반은 고대 시스 군주 나가사도우의 무덤에서 마지막 지도를 찾았고 마침내 스타포즈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레반은 스타포즈를 향해 이동하다가 레혼 행성에서 펼쳐진 방어용 역장에 의해 불시착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에보노크를 수리하는 동안 레반은 역장을 끄기 위해 시스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다크제다이로 세뇌된 바스틸라와 마주치게 됩니다. 레반은 바스틸라와 싸우며 그녀를 포스의 밝은 면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바스틸라는 스타포즈를 도주해버립니다. 역장의 가동을 멈추고 에버노크의 수리를 마친 레반 일행은 공화국군과 함께 말락이 숨어있는 스타포즈를 향한 공세를 가합니다. 세뇌된 바스틸라는 전투 명상으로 시스의 함대를 지원해주고 있었고 레반은 신속히 스타포즈에 침투해 바스틸라의 세뇌를 풀었습니다. 바스틸라가 전투 명상으로 공화국의 함대를 지원하는 동안 레반은 말락과 최후의 결전을 치렀습니다. 말락은 포로로 잡은 제다이들의 생명력을 흡수해가면서 저항했지만 레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락이 사망하고 시스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공화국의 함대는 스타포즈를 격침시키고 그렇게 제다이 내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공화국은 큰 피해를 입었고 제다이는 불과 100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지도자가 사라진 시스 제국은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제다이 내전 이후 제다이 마스터가 된 레반은 코리반으로 가 시스 잔당들을 소탕했습니다. 한편 제다이 평의회는 한때 포스의 어두운 면에 빠졌었던 레반에게 다시 교육받을 것을 권했지만 이미 포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통달했던 레반은 평의회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레반은 긍정적인 감정이 포스와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다이 평의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의회는 레반과 바스틸라의 결혼을 허용해주는 대신 레반의 사상을 다른 제다이에게 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결혼 생활도 잠시 레반은 그림자와 폭풍 속에 있는 어두운 존재에 대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이 모든 전쟁의 흑막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레반은 캔더러스 오르도에게 연락해 만달로리안 전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캔더러스 오르도는 만달로리안 전쟁에 참여했었던 만달로리안 전사입니다. 전쟁 중 레반의 활약을 보고서 그를 전사로서 존경하게 되었고 이후 제다이 내전 중 레반의 일행에 합류해 시스와 싸웠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레반은 절대자 만달로어가 만달로리안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다이 기록 보관소를 찾아가 만달로리안 전쟁과 전쟁 중 자신의 부관이었던 미트라 슈릭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레반은 제다이 마스터 아트리스로부터 미트라가 전쟁 후 포스와 단절된 채로 기사단에서 추방되어 은하계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레반은 아트리스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레반은 캔더러스로부터 만달로리안들이 만달로어의 가면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레반은 과거 만달로리안 전쟁 중 절대자 만달로어를 쓰러뜨렸지만 만달로리안들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면을 레키아드라는 얼음 행성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레반은 이 가면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전쟁의 흑막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레반은 바스틸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지만 거대한 악으로부터 은하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오르도와 함께 레키아드로 향했습니다. 레반은 자신을 아브너라는 이름의 용병이라고 속이고 오르도 클랜에 합류해 자신이 만달로어의 가면이 있는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르도 클랜의 지도자이자 캔더러스의 아내인 빌라 오르도는 레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레반은 이야기를 꾸며내며 의심을 잠재웁니다. 레반은 만달로리안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가면을 찾는 다른 만달로리안 씨족 젠드리 클랜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레반은 광선검을 꺼내 싸우며 그들을 쫓아냈지만 그 모습을 빌라에게 들키게 됩니다. 빌라와 몇몇은 레반에게 분노했지만 다른 만달로리안들은 강력한 전사인 레반을 환영했습니다. 레반과 만달로리안들은 가면을 찾기 위해 폭풍을 뚫고 이동하다가 고대 시스 군주 드라마스 2세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레반은 말락과 함께 만달로리안 전쟁의 흑막을 조사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만달로리안 전쟁이 시스 황제 비쉐이트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레반이 무덤을 열어 데이터크론과 만달로어의 가면을 발견한 순간 오르도 클랜은 레반에게 가면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빌라는 과거 수많은 만달로리안을 죽인 레반의 정체를 폭로하고 캔더러스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지만 캔더러스는 레반의 편을 들었고 레반과 캔더러스는 오르도 클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만달로리안들은 제다이에게 희생당한 동족의 수를 위해 레반에게 달려들었고 캔더러스는 레반을 지키기 위해 빌라의 심장을 쏘게 됩니다. 다른 만달로리안들은 레반의 광선검에 맞아 쓰러지면서 무덤에서의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기억을 전부 되찾은 레반은 캔더러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달로리안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말라코르 5에서 레반은 절대자 만달로어를 쓰러뜨렸고 이 전쟁의 흑막이 시스 황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레반과 말락은 진정한 적을 찾기 위해 이개척 지도로 향했고 드로문드 카스라는 행성에서 시스 황제 비쉐이트가 세운 시스 제국을 발견했었습니다. 하이퍼스페이스 대전쟁에서 살아남은 비쉐이트는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비쉐이트는 레반과 말락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정신을 지배해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레반과 말락은 비쉐이트의 명령에 따라 스타포즈를 찾았습니다. 스타포즈에는 강력한 어둠의 포스가 깃들어 있었고 레반과 말락은 황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뒤틀려 있었고 레반과 말락은 은하계를 점령하기 위해 제다이 내전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레반은 캔더러스에게 만달로리안들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만달로어의 가면을 건네받은 캔더러스는 보존자 만달로어가 되어 만달로리안들을 규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해낸 레반은 데이터크론에 있던 행성 나세머를 향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진정한 흑막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기억을 되찾은 레반은 다시 한번 비쉐이트를 찾아갔습니다. 나세마 행성에 도착한 레반은 시스 군주 스커지와 나이리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사실 나이리스와 스커지는 황제를 암살하려다 실패했던 적이 있었고 어떻게 레반이 황제로부터 벗어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3년 동안 레반을 고문합니다. 레반은 갇혀있는 동안 계속해서 바스틸라와 접촉하려 시도했으나 포스는 그에게 옛 친구 미트라 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레반은 미트라가 오고 있다고 믿으며 고문을 받는 와중에도 스커지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레반을 보고서 스커지는 오히려 그에게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고 스커지는 레반과 함께 황제를 암살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미트라 슈릭은 용병으로 위장해 드로문드 카스에 도착하고 스커지와 접촉해 레반을 구출할 작전을 세웁니다. 스커지는 황제에게 나이리스가 배신자라고 보고해 어둠의 심의에 전원이 숙청당하게 되고 이 혼란을 틈타 미트라가 감옥에서 레반을 꺼내 그에게 가면을 건네줍니다.
배신자의 누명을 쓰게 된 나이리스는 스커지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어둠의 심의위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제였지만 레반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가면을 쓴 레반은 나이리스의 포스 라이트닝을 반사해 그녀를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BC-8는 카스시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레반 일행은 한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정비를 했습니다. 미트라와 스커지는 잠에 들었지만 레반은 아내 바스틸라와 아들 바너샨의 홀로그램을 보며 날을 세웠습니다. 날이 밝자 레반 일행은 황제를 찾아갔습니다. 스커지와 미트라가 황제의 근위대를 상대할 동안 레반은 황제와 결투를 벌였습니다. 레반은 포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사용한 순수한 형태의 포스로 맞서 싸웠지만 혼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진 황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후 미트라와 스커지가 합세하며 다시 황제와 싸우려던 그 순간 갑자기 스커지의 광선검이 미트라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갑작스러운 스커지의 배신에 놀란 레반은 황제의 공격에 정신을 잃게 됩니다. 사실 스커지는 어떤 제다이 기사가 황제를 처치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 속에서 황제를 처치한 기사는 레반도 미트라도 아니었고 아직 황제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스커지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미트라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스커지는 황제에게 제국 내에 배신자를 처치하기 위함이었다는 말로 황제의 신임을 얻어 황제의 분노로 임명됩니다. BC-8는 시스 연금술을 통해 레반에게 불로불사의 신체를 주고서 오랫동안 고문했습니다. 레반의 정신은 둘로 분열되어 한쪽은 온전히 포스에 의지해 고통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다른 한쪽은 끝없는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BC-8는 레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 공화국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고 했고 반대로 레반은 황제의 마음을 조금씩 조정해 전쟁을 늦추었습니다. 한편 바스틸라는 레반을 그리워하며 그를 기다렸지만 결국 레반과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됩니다. 레반은 꿈속에서 포스를 통해 바스틸라를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레반의 정신은 점점 분열되었습니다. 레반이 실종된 지 300년이 지난 후인 3680일 BBY에 전쟁 준비를 마친 BC-8는 공화국을 침공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공화국과 제국은 잠시 휴전협정을 맺지만 이는 BC-8의 계략이었습니다. BC-8는 은하계의 모든 생명을 흡수하는 의식을 준비 중이었고 이 계획을 알게 된 미트라 슈릭은 제다이 마스터 오텍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화국의 타격대는 멜스트롬 성운에 숨겨진 감옥을 습격해 레반을 구출합니다. 자신이 황제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 레반은 자신을 왜 구했냐며 공포에 질리지만 미트라가 나타나 상황을 설명해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레반은 미트라가 아직도 편히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레반은 타이손에 방문해 제다이 기사단에게 황제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과거 다스 레반 시절에 자신이 만들었던 충성스러운 암살 드로이드 HK-47과 만난 후 파운드리로 향했습니다. 파운드리는 고대 라카타 무한 제국의 군수공장으로 300년 동안의 고문에도 끝까지 숨겨왔던 레반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이곳에서 레반은 시스족을 전부 제거할 목적으로 절멸 드로이드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레반은 시스족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 즉 제국 시민의 97.8%를 전부 학살할 계획이었습니다. 레반은 이 학살이 다스 레반 시절 공화국을 멸망시킬 뻔했던 자신의 과오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레반은 레바나이트로부터 자신의 가면과 광선검을 돌려받게 됩니다. 레바나이트 또는 레반의 기사단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시스 제국 내의 비밀 결사로 포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통달한 레반의 강력한 힘을 동경했습니다. 레바나이트들은 다스 레반이 시스 제국의 진정한 황제라고 믿는 사이비 광신도들이었고 레반은 이들과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스 제국은 레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파운드리로 타격대를 보냅니다. 레반은 이들이 황제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원들과 접촉했지만 타격대는 HK-47을 파괴했고 결국 레반의 앞까지 오게 됩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제다이가 벌인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대학살 계획에 시스조차도 경악하며 레반을 비난했습니다. 레반은 황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이 황제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시스 군주이자 제다이 마스터인 레반은 압도적인 힘으로 4명의 시스 타격대를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포스와 연결이 불안정했던 레반은 결국 패배했고 자신의 손으로 쓰러뜨려야만 했던 오랜 친구 말락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며 사망하게 됩니다. 레반은 포스와 하나가 되려고 했지만 오랜 고문으로 인해 분리된 또 다른 레반은 죽음을 거부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강렬한 증오만이 남은 어둠의 레반은 이전보다 자신이 더욱 강력하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레반은 온 은하계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황제를 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반은 기존의 레바나이트 간부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자들로 간부진을 채워넣었습니다. 또 레반은 카리스마를 이용해 공화국과 제국에서 자신을 광신하는 사람들을 레바나이트로 포섭했습니다. 레반은 제다이 사원과 시스 아카데미에서 빼낸 기술과 스타포즈의 파편을 이용해 빠른 회복 능력과 강력한 힘을 가진 무한 군대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얼마 안가 공화국과 제국의 영웅들이 공장을 습격하며 무한 군대의 생산은 중단됩니다. 이때까지는 레반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레반을 사칭하고 있다고 여겨졌지만 레반은 자신이 돌아왔음을 은하계에 알리면서 공장에 포격을 가합니다. 이후 레반은 공화국과 제국의 순찰대가 서로 싸우게 만들 목적으로 리슈 행성의 해적 노바 블레이즈를 고용하고 신호 방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리슈에서 공화국과 제국의 함대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전투에 돌입했고 거기다 양측에 숨어있는 레바나이트들로 인해 혼란이 가중됩니다.
한편 레바나이트의 후손이자 공화국 SIS 요원인 테론샨이 레반의 기지에 잠입했다가 레반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레반은 처음에 테론샨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레반으로부터 도망치고 신호 방해 장치를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공화국과 제국에 숨어있는 레바나이트들을 색출하고 무의미한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리시전2 이후 노바블레이즈가 다른 해적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레반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레반은 그들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 레반은 황제가 잠들어 있는 야빈4의 희생의 신전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황제를 지키고 있는 제국 군의들을 처치한 후 신전을 차지해 부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황제의 육신은 파괴되었지만 황제에게 있어서 육신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레반은 적들을 유인한 후 야빈4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제물 삼아 황제를 부활시켜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포스와 하나가 된 빛의 레반은 공화국과 제국의 영웅들 앞에 나타나 어둠의 레반의 계획을 말해주었고 그렇게 공화국과 제국은 힘을 합쳐 레반과 싸우기로 합니다. 공화국과 제국의 군대가 레바나이트와 싸울 동안 레반의 후손 세트리샨이 이끄는 공격대가 신전에 침투해 유물을 파괴하고 황제의 부활을 멈췄습니다. 계획을 방해받은 레반은 근처 공터에서 제다이 그랜드 마스터 세트리샨과 어둠의 시민의 다스 마르, 복수자 만달로어, 셰 비즐라와 같은 당대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자들을 상대로 혼자서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는 황제가 부활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부활에 성공한 황제는 레반을 비웃으며 타원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빛의 레반의 설득으로 어둠의 레반은 복수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레반은 완전한 포스의 영이 됩니다. 레반은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말을 하고서 그의 가면과 광선검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레반은 복수에 대한 집착은 버렸지만 황제와의 싸움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이후 레반은 키라카센과 스커지가 숨겨진 황제의 옛 육체를 찾아 파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훗날 황제가 세틀의 육체를 빼앗으려 할 때 세틀의 정신세계에 나타나 황제와 맞섰습니다. 그렇게 황제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고 복수를 끝낸 레반은 드디어 안식을 얻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제다이 마스터이자 공화국을 구한 전쟁 영웅, 가장 강력했던 시스 군주이자 수많은 이들을 학살한 악당, 은하계의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인 만큼 레반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존재하고 훗날 레반의 업적은 많은 제다이들과 시스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